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인책입니다. 1월 2일 일요일엔 몸이 많이 아팠는데 KBS 촬영 때문에 대구로 갔습니다. 모처럼 대구 민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박 대통령 석방을 축하하는 프랜카드가 걸려있더군요. 만나는 사람마다 걱정이 컸습니다. 오랜 거리두기로 여기저기 내부가 뜯어진 점포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이 뉴스를 보니 두 장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장은 현충원에서 윤석열과 이준석이 만나고 있는 장면, 또 한 장은 윤석열이 선대위에서 느닷없이 일어나 큰절을 하는 장면. 그 두 장의 사진이 오늘의 야당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까지 굽히며 두 손으로 인사하는 절박한 윤석열과 이런 상황을 즐기는 듯한 이준석. 윤석열은 이제 카메라가 겁이 나고 이준석은 카메라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기쁠 뿐입니다. 윤석열은 어제 페이스북에 소회를 밝혔습니다.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 새로 시작하겠다. 그는 2030의 마음을 세심히 읽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출마 선언을 하며 청년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겠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시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돌이켜본다. 그는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영입한 신지혜라는 여성이 사퇴한 사실을 두고 이렇게 썼습니다. 애초에 없어도 될 논란을 만든 제 잘못이다. 특히 젠더 문제는 세대에 따라 시각이 완전히 다른 분야인데 기성세대의 치우친 판단으로 청년 세대에 큰 실망을 준 것을 자인한다. 그런데 어디 2030 뿐이겠습니까? 또 아무도 이 진짜 2030의 분노가 무엇인지 정말 모르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살아갈 청년들이 요구하는 공정은 곧 기회의 균등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주겠다는 청년수당이나 그들에게 공급하겠다는 임대주택에 혹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이 윤석열 후보는 물론 국민의힘에 있는 수많은 인재들의 눈을 흐리게 한 걸까요? 결국 이대로는 진다는 절박감이 지금 당 안팎으로 휩쓸고 있습니다. 그러자 김종인이 칼을 뺐습니다. 처음엔 김종인을 포함한 선대위 전원이 물러난다고 했습니다. 언론은 윤석열도 몰랐던 김종인이 승부수다, 극약 처방이라면서 김종인의 결단을 축해 세웠습니다. 하긴 지난 열흘 동안에 10% 넘게 폭락하는 지지율에 이를 탈출할 어떤 방법도 보이지 않았으니 선대위를 허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수밖에 달리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얼마 뒤에 김종인이 정권을 쥐고 선대위를 개편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언론은 김종인이 윤석열과 상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준은 물론 김한길 새시대 위원장까지 모두 물러나는 모양새입니다. 바꿔 말하면 김종인이 뜻대로 하는 해체 후 재구성입니다. 별다른 사람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 김종인은 어제 오전 선대위 회의에서 선대위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6개 본부장 사퇴를 포함해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하고 필요한 개편을 할 것이다. 윤석열은 어제 아침 정권거래소 행사 이후 선대위 쇄신을 위해 일정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그 뒤에 국민의힘은 숨가쁘게 움직였습니다. 곧 사무총장 권성동이 윤석열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오후 의총을 앞두고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이 물러났습니다. 변화와 간결이라는 구호를 내세운 오후 의총에서는 이준석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는데 이 자리에 불참한 이준석은 지금 꿋꿋이 버티는 중입니다. 그와 같은 배를 타고 있는 김종인이 의총에서 한 말이 방송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선거운동 과정을 겪어보니 도저히 이렇게 갈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총괄 선대위원장이 아니라 비서실장 노릇을 할 테니 후보도 태도를 바꿔 우리가 해준 대로만 연기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는
제가 과거 여러 번 대선을 경험했지만 후보가 선대위에서 해주는 대로 연기만 잘할 것 같으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고 늘 이야기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통령 선대위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는 그 말의 이유로 윤석열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말을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후보가 자기 의견이 있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김종인은 선대위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1월 말까지 다시 원래 상황으로 전환시키지 못하면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선대위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후보에게 시키는 대로 연기만 잘해달라고 한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을 무대 위에서 각본대로 움직여야 하는 배우로 만들어버린 저 희극적인 발언을 야당의 총괄 선대위원장이라는 자가 공개리 한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당대표라는 자는 철딱선이 없게 자신의 존재감을 챙기기 바쁘고 총괄 선대위원장은 후보를 자신의 아바타 취급이나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커튼 뒤에 있어야 할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속절없이 노출됐다면 그 살인탑은 더 이상 전쟁을 치르는 살인탑이 아닙니다. 저는 김종인, 김병준, 이준석 선대위 체제가 들어섰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말입니다. 승리 DNA가 없는 살인탑이다. 세 사람 모두 승리 방정식을 모른다. 그러면서 이런 고언이 제 높아심이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 자기 선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김종인은 그 카리스마로, 그리고 김병준은 그런 김종인이 부족한 점을 메워주는 역할로, 이준석은 자신의 말처럼 변화와 새바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모두 충실히 해낼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희망을 이제 접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준석은 후보를 겨냥한 말을 너무 자주 했습니다. 이핵관은 제쳐두고 윤핵관도 너무 자주 언급했습니다. 실체가 있는지 없는지 불분명한 윤핵관을 말입니다. 그런데 지지율을 하락시킨 모든 허물을 지금 김종인은 윤석열 후보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김종인은 의총 뒤에 기자가 물은 이 후보가 연기만 하면 아바타 아닌가, 유약한 이미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정치를 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숙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실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런 말은 내부에서 해야죠. 그리고 겉으로는 앞으로는 메시지를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할 것이다. 이 정도로만 말을 해야 합니다. 그는 후보의 말 실수를 바로 잡으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후보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생각하면 메시지가 제대로 잘 전달이 안 되는데,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우리가 해준 대로 후보가 소화해야 한다. 정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이 아바타였습니까? 대중은 윤석열이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지 선대위에서 선정한, 김종인이 선정한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당초 예정했던 의원총회 참석을 취소한 이준석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상황에 대해서 여러 경로로 보고 듣고 판단하겠다. 그는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 지지율 하락에 대해 의견을 묻자 다시 평론가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작용했다고 본다. 후보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당과 선대위의 전략 자체에 문제점이 있었다. 자, 어쨌든 선거는 이제 불과 65일이 남았을 뿐입니다. 2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전세를 입긴시키기에 불가능한 시간은 아니지만 선거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솔직히 캠프만 비대한 공룡이었지 대중에게 감동을 주는 메시지 하나 만들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캠프입니다. 수많은 기회가 있었는데도 대중에게 어필하는 킬러 컨텐츠 하나 없었습니다. 이재명이 토지 배당금제를 들이밀어도
그러니까 국토보유세를 철폐한 뒤에 한참 있다가 토지 배당금제를 들이밀어도 김포공항에 아파트를 짓겠다고 해도 그 발언을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했습니다. 그 바람에 이재명은 멀찍이 뛰어다니고 윤석열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정부 부처는 이재명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정책을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누구도 후보의 말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석열이 하는 말은 진위는 사라진 채 앞뒤가 싹둑 잘려 실현이 되기 일쑤였습니다. 가장 아픈 점은 내부의 총결입니다. 특히 이준석은 자기 정치에 몰두하느라 후보로 가야 할 카메라 앵글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과연 국민의힘은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킬 마지막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설 연휴 전까지는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까지 후보에 대한 불안감부터 씻어내야 합니다. 지금 언론은 안철수와의 후보 단일화 기사를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래 안철수와의 단일화를 가로막았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이준석과 김종인입니다. 지금 와서 후보 단일화는 물론 선거 연대라는 말조차, 그런 말을 하는 것조차 쑥스럽게 된 것은 바로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과연 윤석열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민주당 송영길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렇습니다. 우리는 후보 중심으로 선대위를 재구성했다. 그런데 쇄신 메시지가 후보 메시지로 나오지 않고 김종인 위원장 메시지로 나온 게 우리랑 차이가 아닌가. 이제 문제점을 아시겠죠? 민주당은 후보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데 국민의힘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어제 국민의힘 의총은 윤석열 후보를 뒷받침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의 대변인이 밝힌 의총 결과가 이렇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정권 교체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는 총 105명 의원 가운데 90명이 참석했습니다. 원내대표 사퇴에 대한 말은 또 이렇습니다. 여러 의원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사의를 만류했지만 김 대표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며 절박한 심정을 피력했다. 사퇴 의사가 워낙 강해 철회는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 사태가 이런데도 이준석은 여전히 윤석열 측과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제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에서 권성동 사무총장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이준석이 한 말입니다.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들이 모인 윤사무 커뮤니티 등에서 내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돼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 이준석은 일부 유튜버들이 자신의 부모 재산 내역을 입수한 정황도 언급하며 범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과거 국회의원 공천심사 때 당에 제출한 대비 자료가 당 사무처에서 흘러나간 것으로 의심하고 실무총괄자인 권성동 사무총장을 공개적으로 조준한 것입니다. 그는 권성동에게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권성동은 처음 듣는 얘기라며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윤사모라고 하면 당 외곽 주식 같은데 사무총장이 그런 것까지 알기는 어렵지 않느냐. 이준석은 회의 뒤에 기자들에게 선대위 전면 개편에 대해서도 강 건너 불보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언론이 아는 내용 이상으로 아는 게 없다. 어떤 형태로 최종 규결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나 의사표시를 자제하겠다. 심지어 그는 선대위 합류 여부를 놓고 인적 쇄신이 조건이 아니라면서 다시 윤석열과 흥정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복잡하지 않게 하기 위해선 어떤 조건부나 그런 어떤 예측에 따른 발언들을 자제하고 각자 허심탄회하게 소통 경로로 소통하는 게 매우 중요한 하루라고 생각한다. 참 말 복잡하게 합니다. 그는 끝내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준석을 어제 새시대 준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에서 물러난 신지혜라는 분이 공격한 것이 뉴스가 됐습니다. 그녀는 제가 자리를 내려놓았으니 이준석 대표도 당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은 개인적인 분란을 만들어내고 후보자를 지적하는 발언을 밖에서 하고
그것에 따른 지지율 하락을 제게 돌리는 형국이었다. 신지혜는 새시대위원회가 지지율의 하락의 모든 이유가 되는 것처럼 화살을 맞고 있다며 이준석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저는 최종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분이 이준석 대표라고 생각한다. 정말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로서는 어려운 새해 벽돌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이재명에게 역전을 당했으니 그 충격은 쉽게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에게 오차범위 밖에서 뒤지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불과 보름 전과는 상황이 정반대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가장 양호한 지표를 보여주던 리얼미터만 윤석열이 아직도 우수한 결과라고 발표했는데 그조차도 초접전입니다. 리얼미터가 2021년 12월 19일부터 24일까지 6세간 전국 유권자 3,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2월 4주차 주간 집계는 이렇습니다. 윤석열 40.4%, 이재명 39.7%. 그런데 엠브레인 퍼블릭이 2021년 12월 26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는 이와는 아주 다릅니다. 윤석열 29.3%, 이재명 37.4%. 윤석열의 지지율 하락세는 전망의적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특히 50대에서 전주 대비 8.2%포인트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50대가 이재명 쪽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직업별로 보면 가정주부가 마이너스 17.2%포인트,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이 놀랍게도 마이너스 10.4%포인트로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한국리서치가 29일부터 30일 이틀간 조사한 결과도 대동소이합니다. 윤석열 28.7%, 이재명 34.3%, 그 뒤에 안철수 9%, 심상정 4.5%.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33.2%, 윤석열 26.6%로 서울에서조차 뒤집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부산, 울산, 경남에서도 이재명 31%, 윤석열 26%로 이재명이 앞섰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사에서 정권심판론은 47.8%, 정권 재창출론은 37.5%로 집계돼서 이 정권심판론이 10.3%포인트 차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보면 세대별로도 그동안 40대가 보이던 이 이재명 지지가 아주 독특해 보이는데 이제는 6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이재명이 윤석열을 앞서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준석과의 내홍 외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과 그리고 신지혜 등 외부인사 영입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쨌든 당장 윤석열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선대위 재구성을 할 때 능력 있는 스핀닥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메시지를 간결하면서도 감동을 주는 방식으로 전달할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홍보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동안 안철수에게 떠나갔거나 관망청으로 이탈한 대다수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잡으려면 윤석열은 화법부터 바꿔야 합니다. 대중은 그에게 참신함과 국가를 청소할 카리스마를 찾았는데 그는 둘 다 실패했습니다. 대신 그는 무기력하고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는 낡은 정치꾼 이미지를 잔뜩 심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그가 진면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러려면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감동을 주는 정제된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국민의힘 선대위가 어제 총국을 벌였습니다. 오후 5시 15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며 총괄선대위원장, 상임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총괄본부장을 비롯해 새시대 준비위원장까지 모두가 후보에게 일괄해서 사표를 표명했다고 언론에 공지를 했다가 불과 2시간 정도 뒤인 7시경 이렇게 정정했습니다.
소통착오로 잘못 공지됐다.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 김종인의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었다. 이양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핑계를 이렇게 댔습니다. 임태희 총괄상황본부장이 김종인에게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 김종인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두 분이 소통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다. 참 가지가지 한다고 할까요? 이왕 발표한 것 사퇴를 하지 그랬습니까? 문 대통령의 신사를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여전히 자화자찬입니다. 마지막 신사에서도 말입니다. 세계를 선도한다고 했으니 뭘 선도하겠다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힐 뿐입니다. 이른바 적폐청산을 내세우며 정치적 반대자를 철저히 응징하던 권력이 지금 새삼스럽게 통합을 외치고 있으니 그 역시 놀라울 뿐입니다. 윤석열은 이를 선대위에서 느닷없이 큰절을 했습니다. 이 신년 인사에서 그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인간만이 세상의 위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저부터 바꾸겠다. 그래야죠. 그는 정권 교체에 만약 실패한다면 우리는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며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보면서 오만은 곧 독약이라는 것을 잘 알게 됐다. 어느 순간 우리 자신에게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되돌아본다. 그렇습니다. 겸허함. 이 겸함이야말로 첫 번째 미덕입니다. 겸손하여 스스로를 먼저 성찰하면 승리하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우책이었습니다.